50대 대기업 부장, 은퇴 후 캠핑카에서 눈물. 꿈꿨던 자유의 대가는 처참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 역시 직장을 다니면서 언젠가 퇴직하면 뭐하고 살지? 하는 고민을 자주 했어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운 느낌은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실 속 은퇴의 문턱에 다다르면 그 자유가 생각보다 큰 책임감과 막막함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실제로 그 시기에 들어서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50대에 접어들어서 은퇴를 하는 분들은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와 직업 정체성을 내려놓아야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누군가는 드디어 자유다 하는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내가 이걸로 끝인가? 라는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기도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엔 정년이 보장되지도 않고 재취업이 쉽지도 않으니까요. 오늘은 은퇴하면 캠핑카를 하나 장만해서 전국을 여행하겠다. 라는 큰 꿈을 꿨다가 실제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하신 분의 이야기를 서론 삼아 전반적인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가 단순히 캠핑카 잘못 샀더니 고생이 심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왜 은퇴 후의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1. 꿈꾸던 캠핑카 라이프의 함정. 나는 50대 대기업 부장 출신이에요. 회사에서는 나름 인정받았고 퇴직금도 꽤 모았죠.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더 이상 회사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이제 좀 쉬면서 살아보겠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 꿈의 시작이 캠핑카였어요. 넓은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여유를 만끽하고 싶었거든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평생 힘들게 일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나중에 은퇴하면 좋아하는 것 마음껏 하면서 살 거야 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분에게도 그 꿈이 캠핑과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캠핑카를 구입하고 나니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라더군요. 유지비부터 각종 소모품 비용,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나 수리비까지. 장소를 옮길 때마다 들어가는 유류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여행만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은 아내와의 입장 차이도 있었고요. 이렇게 소비만 하는 게 맞나? 우리 노후 자금 금방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아내 입장에서는 크게 다가왔던 거죠. 결국 이분은 캠핑카 생활을 접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다소 큰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해요. 퇴직금의 일부를 날렸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 본질은 캠핑카가 아니라 은퇴 후 재무 계획과 구체적인 라이프 스타일 설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을 현실로 옮기면서 겪게 된 시행착오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은퇴 후 뭘 하고 싶다는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용 추산, 리스크 관리, 배우자나 가족과의 협의 등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평생 모은 퇴직금이 남의 것이 되는 데는 정말 순식간입니다. 2. 은퇴 후에도 돈은 계속 흘러나간다. 사실 사람은 먹고 사는 데에도 돈이 듭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셨으면 어느 정도 연금이나 저축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은퇴 후에도 꾸준히 지출이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돼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집수리 비용, 자녀나 손주에게 들어가는 비용 등으로 지출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어차피 앞으로 일하지 않을 테니까 열심히 모은 자금을 가지고 잘 운용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지와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지를 정확히 계산해 보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vs 실제로 가능한 일. 필요한 자금 vs 현재 내가 가진 자금. 자녀 지원 여부, 주거 형태, 대출 상환 여부 등등.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난 결국 매달 얼마 정도 써야 하겠구나 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일단 은퇴하면 좀 쉬어야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 커서 이런 구체적인 계산을 미루고만 있어요. 그게 결국 은퇴 후 충격을 만드는 원인이 되죠. 3. 실제 사례 3가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은퇴 준비 혹은 은퇴 후 삶에서 어떻게 해야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어체 형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55세 은행 지점장 출신, 부동산 임대 수입에만 기대었다가 저는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어요. 당연히 금융 쪽엔 자신이 있었고 부동산도 꽤 일찍 사둬서 임대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부동산 임대로 편하게 살 줄 알았죠. 뭐 일정 기간은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공실이 생기면서 수익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때까지 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데 그때부터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수익의 분산이 안 됐던 게 문제였어요. 임대 사업에만 집중하고 다른 수익 창출 수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부동산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수입도 끊겨서 생활비 충당조차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와서 재취업하기도 쉽지 않고요. 결국엔 손해보더라도 급히 부동산 중 일부를 처분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봤다고 해요. 은퇴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 움직여야 하는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배웠다고 하더군요. 이 60세 자영업 은퇴자, 여행 다니며 살고 싶었으나 건강 문제로 제동. 평생 식당 운영하다가 60에 은퇴했어요. 주말도 없이 일만 해서 은퇴하면 무조건 세계 일주하리라. 가 제 꿈이었죠. 실제로 퇴직 후에는 당장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다녀오고 나서 병이 확 와버리더라고요. 젊을 때 무리했던 게 쌓인 건지 관절이며 허리며 여기저기 아프고 치료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분은 여행을 위해서 자금을 적립해 두긴 했지만 건강 비용까지는 예상 못했던 겁니다. 병원비가 이렇게나 많이 들 줄 몰랐어요. 한 번 입원하니까 훅 가더라고요. 결국 계획했던 1년간의 세계 일주는커녕 병원비의 대부분의 여유 자금을 써버리고 말았죠. 그때 깨달았죠. 건강 관리를 미리 해뒀어야 했다는 걸. 은퇴 후엔 평소와 달리 활동량이 증가하거나 여행, 취미 등 반대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집에서 주로 생활 몸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게다가 소득은 줄어드는데 의료비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은퇴 전에 건강을 챙기고 어느 정도 치료비를 대비해 두는 것,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3. 58세 대기업 연구원, 자녀 교육비에 발목 잡혀 재취업 고민.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을 땐 대우도 좋았고 오래 일한 덕분에 그래도 퇴직금도 꽤 받았어요. 난 이제 몇 년 정도는 편하게 살겠다 했는데 문제는 애들이 아직 대학 등록금이랑 유학비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큰아이는 이미 미국 쪽으로 유학을 가 있었고 둘째도 곧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상황이죠. 이분은 은퇴를 눈앞에 두고도 자녀 교육비에 대한 대비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막연히 회사 다닐 때는 월급으로 퇴직금으로 때우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결국 이분은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고 작은 연구소나 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내가 그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당장 애들 학비가 막히니까 어쩔 수 없죠. 좀 더 일찍부터 자녀 교육비를 철저히 준비해둘 걸 후회하고 있어요. 4. 은퇴 준비 이렇게 하면 좀 낫다. 위 사례들을 보면 은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일 안 하고 쉬어도 된다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큰 변화를 어떻게 지혜롭게 이끌어갈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실질적인 준비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재무계획 수립, 월 평균 생활비, 고정지출, 예비비, 보험비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 퇴직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저축, 투자 수익 등 들어올 수 있는 금액 확인. 부족분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은퇴 후 일정 기간은 추가로 일을 할지 혹은 지출을 더 줄일지를 결정.
라이프 스타일 설계. 은퇴 후 하고 싶은 취미나 여행 혹은 창업 계획이 있다면 구체화. 하고 싶은 일 vs 실현 가능한 일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매긴 뒤 비용 추산.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배우자가 원하는 삶, 자녀 상황 고려. 위험 관리. 건강 문제 대비 꾸준한 운동, 정기검진, 보험 보장 범위 점검. 경제적 위험 분산. 부동산, 주식, 예금 등 다양한 형태로 자산 분산. 예기치 못한 일사고나 질병, 가족 문제 등에 대비한 비상금 마련. 지속적인 자기 개발.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 재취업이나 파트타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관심 분야의 역량 강화. 지역사회 활동, 봉사, 동호회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 유지. 5. 캠핑카에서 흘린 눈물. 그 이유. 다시 처음 이야기에 등장한 대기업 부장님 사례로 돌아가 볼게요. 이분은 결국 캠핑카를 처분했지만 그 뒤로 모든 걸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은퇴 초기에는 더 이상 회사에 안 나가도 된다는 해방감에 모든 걸 내려놓고 외부와 단절해버린 듯한 삶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캠핑카 생활이 예상대로 되지 않자 그 충격도 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경험을 계기로 오히려 깨달았대요. 아,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방에 뛰어드는 건 너무 위험하구나. 그래서 이후에는 캠핑이나 여행을 완전히 끄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여유를 즐기면서도 일정 부분 소득을 만들어낼 방법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예컨대 지인들과 작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말마다 캠핑 투어를 운영하고 가끔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야기를 공유하며 소소한 수익도 얻고 있죠. 그분 말씀이 은퇴라고 해서 삶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해야 한다는 걸 이제 알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공감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보낼지는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더라고요. 6. 마무리하며. 결국 은퇴라는 건 새로운 인생 챕터의 출발선이에요. 50대, 60대가 되어서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의 삶을 어떻게 보낼지가 더 큰 과제로 다가오는 셈이죠. 그리고 그 과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돈, 시간, 건강, 관계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관리하고 준비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난 아직도 막연하게 은퇴 후 여행 생각만 했는데 준비가 좀 필요하겠네. 자녀 교육비나 부모님 요양비 같은 변수도 고려해야겠구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단 말, 이제야 실감이 난다. 이런 느낌이 드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직 은퇴가 몇 년 남았든 이미 은퇴를 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든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 될 테니까요. 우리 모두 은퇴 이후에도 후회나 막막함 대신 조금 더 단단한 계획과 현실적인 꿈을 안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캠핑카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에 허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마저도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은퇴는 앞서 말한 것처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꿈꿨던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준비도 꼭 함께 챙기시길 바라요. 만약 내게 주어진 자원이 적다면 규모를 조금 줄여서라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인생은 꼭 정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 아니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세요. 우리의 은퇴 후 삶이 처참하다에서 끝나지 않도록 다 같이 조금씩 방법을 찾아가 보자고요. 감사합니다.